결과지 하나에 배를 몇 개를 다느냐, 어느 정도 달아야 좋으냐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도장지죠. 이렇게 대를 요런 대를 형성하면서 자라 올라오는 건 다 도장지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도장지가 좀 많이 나네요. 왜냐면 제가 예비지 전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벌리라고 하는 소위 그 결과지가 있던 걸 좀 많이 쳐줬더니 그 힘이 또 이렇게 다른 결과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지금 엄청 많이 났죠. 도장지가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전에 있던 과지고, 여기에 있는 제가 나무를 두꺼운 다주지였던 나무들을 잘라주니까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주체를 못하기 때문이죠. 도장지가 많이 났네요. 글쎄 많이 났습니다. 도장지가. 이런 거 다 도장지죠. 이렇게 지금 이런 거 나는 거 다 도장지입니다. 도장지. 한 손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 잡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손은 카메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를 다 띠러 다녀야 됩니다. 잘못 띠면 이 자체가 뽑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열매를 하나 달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띠면은 열매 달 곳이 하나 없어지니까요. 이야기했던 것 중에 결과지 요거 하나에 열매를 얼마나 다느냐,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보면은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결과지는 별로 꽃이 없어요. 눈이, 그죠? 요거는 그래도 좀 있는데 요거 없습니다. 꽃 눈이 없다는 건 그만큼 과총엽이 적다는 거고요. 잎사귀가 적다는 건 그만큼 광합성을 할 만한 일꾼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일꾼에 따라서 일꾼이 많은 경우에 배를 좀 더 달 수 있고요. 일꾼이 적은 경우에는 배를 좀 적게 달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겁니다. 집에서 가장이 100만 원을 버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타산이 안 받잖아요. 어느 정도 대출을 해오고 땡겨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이 나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도 키울 수 있는 적정량의 과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일 수를 넘어서는 배를 계속해서 달게 된다면 이 나무는 곧 파산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 파산의 징조라는 건 뭐냐면 바로 꽃눈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뭐냐면 이 나무도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생물이잖아요. 생물? 살아있어요. 이 나무도 잘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계속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려보면, 이 나무는 자기 나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는 한 300개밖에는 배를 못 다는 나무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나무에다가 400개, 500개를 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힘든 일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럭저럭 어떻게 이렇게 해가면서 버텨 나갑니다. 예.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3년이 지나고 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못 버티게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전이 돼서 넉다운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그만큼의 생산량을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나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보니까 꽃눈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꽃눈을 많이 만들면 더 많은 배를 달기 때문에 꽃눈이 없으면 배를 못 달거든요. 그러니까 꽃눈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꽃눈이 없는 결과지는 잘라요. 그리고 새로운 도장지를 발생시켜서
그 도장지에서 꽃눈을 다시 받아냅니다. 지금 기존의 간행농법이 그러한 농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농법이 아니라 나무를 죽여서 다른 나무를 또 자라게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지 나온 거에서 최대한 뽑아 먹고, 또 결과지가 퇴화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지를 다시 잘라내고 옆에 난 새 가지를 받아서 그걸로 다시 또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꽃눈이 잘 생길 수 있게 최대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나무가 300개만 배를 달 수 있는 나무다 그러면 나는 한 280개 정도만 달아주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한 50개 정도, 250개 정도만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요, 배를 더 키워줘요. 영양분이 남으니까 배를 더 키워줍니다. 물론 도장지도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작업이 바로 이제 전정인 것입니다. 전정. 소위 말하는 명인전정이라는 걸 해주고 있는 거죠. 갈수록 체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명인전정. 가을에 잎사귀가 많이 있을 때 전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잎사귀가 있을 때 나무를 잘라주면 그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뿌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사라집니다. 천천히.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무게와 이 땅 위에 있는 무게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해가 갈수록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한 번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요. 뭐든지 우리는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땅 속에 땅을 지금 토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호미를 이렇게 파종해서 호미를 매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자라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자랄 수 있게 최대한 환경적인 요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를 1년 만에 해서 땅을 다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떠한 일도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천히 나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그래서 나무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한 번에 변하면 맛 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를 이뤄가면서 안정화를 찾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걸 못 기다려요, 사실.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게 농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벌인데, 내가 5년, 6년을 내가 돈을 못 번다? 그럼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왜? 가진 게 없는데 투자를 해야 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내가 기반이 마련되고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될 텐데, 근데 기반이 마련돼도 투자를 잘 안 해요. 네, 잘 안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씩 나무를 제가 유인을 해 나가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네. 부러뜨리지 않고. 한 번에 부러뜨릴 수 있어요. 나무를 한 2m 키워서 2년 키워서 그냥 한 번에 부러뜨려 갖고 일자로 쫙 그냥 뻗어서 거기 꽃눈 만들어 가지고 한 2, 3년 지어먹고 또 잘라버리고 다른 결과지 받아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이 결과지 한번 만들어서 한 10년, 15년 쓰고 싶어요. 그냥 그러려고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예. 결과지에 배를 얼마를 달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저희 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이제 보면 배 재배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이파리 30개 정도가 배 하나를 키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개에서 50개 사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50개로 봅니다. 50개. 50개가 나무 하나, 배 하나 키운다 그러면 꽃눈 하나가 잎사귀 5개, 꽃눈 10개가 잎사귀 50개, 꽃눈 100개가 잎사귀 500개, 꽃눈이 100개면 잎사귀가 500개입니다. 꽃눈이 100개면. 그러면 10개를 달 수 있죠. 꽃눈 200개면 열매를 20개 달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배를 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꽃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꽃눈이 있어야 열매를 달 수 있고, 왜냐면 꽃눈 밑에 잎사귀가 생기기 때문이죠. 꽃눈이 없으면 잎사귀도 없어요. 열매도 못 달고. 그러니까 200개 이상, 최소 꽃눈이 250개 정도 이상은 결과지 하나에 있어야 거기에 배를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눈 하나가 잎사귀 5개를 만들어낸다. 보통. 물론 2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3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5개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꽃눈의 경우 잎사귀를 5개 정도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 않고 250개, 200개 이상,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꽃눈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충분히 20개 정도의 배를 달아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추석 출하가 목표이기 때문에 추석 출하를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양만큼만 배를 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기술이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잎사귀가 다 펼쳐지면 그때 잎사귀가 몇 개 정도, 꽃눈 하나에 잎사귀가 몇 개 정도 났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원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 꽃눈 하나 해가지고 잎사귀가 몇 개 정도 벌어지는지. 요거 보면은 지금 잎사귀가 둘, 셋, 넷, 다 여기 6개 벌어졌네요. 요거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는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둘, 넷, 여섯, 8개가 벌어졌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4개가 벌어졌죠. 아직 지금 더 요것도 벌어질 거예요. 요것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5개, 이렇게 4개, 5개는 벌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꽃눈에 이상이 없는 경우 그 정도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내가 내 결과지에 배를 몇 개 달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한번 겨울에 꽃눈이 보일 때 한번 결과지를 몇 개만 세 보시면 아시죠. 이 정도의 결과지면 한 뭐 10개 정도 달아도 배를 충분히 키울 수 있겠구나. 한 여기는 5개만 달면은 되겠구나. 여기는 10개만 달면 되겠구나. 뭐 7개만 달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배를 달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보고, 그래서 추석 안에 배를 다 키워내는지 못 키워내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럼 못 키워냈으면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하면 키워낸다는데 왜 못 키워내지? 그럼 우리 뭐가 부족한가? 예를 들면 뭐 물이 부족한가? 아니면 뭐 비료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 이제 그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땅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네. 모든 조건에서 다 동일시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저는 지금 나주 여기 금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요 나주 금천에 농사 짓는 걸 걸 경험하고 배운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 가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지리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부분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긴 곳하고 여름이 긴 곳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과 햇빛이 적게 들어오는 곳과 똑같을 수는 없죠. 관수를 잘해서 물을 잘 먹는 곳과 물이 거의 없는 곳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너무 길게 찍으면 또 머리가 아파서 편집하려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비가 계속 오니까요. 별다른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안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